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취성 재료에 대한 응력 변형률 선도를 배워볼 겁니다. 저번 강의에 연성 재료에 대한 건 했죠. 연성 인장일 때는 그래프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할 얘기도 많았죠. 근데 압축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취성은 연성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실 뭐가 제일 그래프 자체는 어렵냐 하면은 연성 인장 상태일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그래프 그 7개 명칭은 이제 다 외우셨겠죠?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이 7개에는 극한응력, 항복응력, 비례한도, 그리고 선형구간, 완전소성, 변형경화, 네킹 7개는 외우셔야 하고 치성의 경우에는 할 얘기가 거의 없고 압축과 인장 그래프가 모양 자체가 아주 똑같습니다. 저저번 강의에서 대충 설명은 했었죠. 취성 재료의 경우 압축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 이 시점에서 파괴가 일어나요. 조금만 작게 그릴까요? 자, 얘는 연성 재료랑 뭐가 달랐죠? 연성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일자 구간입니다. 이 일자 구간. 그러니까 파괴는 이 시점에 일어나요. 이 2점에서 일어나는데 이 파괴에 도달할 때까지 이 구간, 즉 이제 변형률이 빠르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존재한다는 게 연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취성의 경우에는 이 B점에서 파괴가 될 텐데 그 전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O에서 B까지 변형률도 굉장히 작고 일자 구간이 없기 때문에 변형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건 이제 실제 사이즈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프를 실험치를 가지고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 선 있죠? 이 직선 구간이 엄청 짧아요. 엄청 짧고 일자 구간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길다가 요렇게 일어나는 한 이 정도가 실제 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일자 구간이 요 선형 구간의 한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그만큼 변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취성 재료에서는 이 O에서 B까지 구간이 아까 그 선형 구간 있죠. 요렇게 그렸을 때 한 요 정도 부분 이거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얘는 일자 구간이 없어서 변형률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갔다가 파괴가 된다. 그 연성 구간에서 알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한 명칭이 3개가 있다 그랬죠. 비례한도, 항복응력, 그리고 극한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도, 항복응력, 그리고 극한응력이 있는데 항복응력이 바로 이제 이 일자 구간이 시작하는 애예요. 근데 이 취성의 경우는 일자 구간이 없으니까 항복응력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겠죠. 그 비례한도는 이제 좀 추후에 얘기를 하고 얘는 대신 극한응력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이 꼭대기, 이 A점을 똑같이 극한응력이라고 얘는 불러줍니다. 뭐 이것만 알면은 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 인장은 어떻게 되나요? 인장도 사실 그래프는 요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실제 비율 반영해서 한 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 훨씬 작은데 무슨 얘기냐면 형태 자체는 되게 똑같은데 인장을 별로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취성 재료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은 압축력을 인장력보다 훨씬 잘 버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취성 재료가 그래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압축응력은 더 많은 걸 견디기 때문에 크게, 인장은 얼마 못 가서 그러니까 변형이 얼마 안 일어나는데도 깨지기 때문에 좀 작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냥 뭐 여기까지만 알면은 취성 재료가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프셋 방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오프셋 방법이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그냥 책을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바뀌는데 오프셋 방법 자체는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된 예제를 가져오긴 할 거예요. 자, 오프셋 방법이 뭐냐? 얘는 일단 연성 재료에서 쓰게 됩니다. 근데 연성 재료에 뭘 쓰는 거냐? 항복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 항복 응력이라는 값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할 때나 해석을 할 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런 그래프 있죠. 뭐 요런 그래프. 여기가 이제 항복 응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y 값이. 이 그래프는 비교적 명확하게 항복 응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자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니까 일자 구간은 여기고 그럼 여기를 항복 응력 여기 값을 그냥 읽으면 되지. 읽어가지고 뭐 200메가파스칼이야 하면은 그냥 200메가파스칼이라고 항복 응력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어떤 경우가 좀 많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것처럼 이렇게 일자 구간이라고 했지만 얘가 완전한 일자는 아니에요. 상수함수꼴이 아니라 약간 증가를 합니다. 비스듬하게. 그래서 그냥 대강 여기를 항복응력이라고 잡자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곡선 형태로 매끄럽게 증가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그럼 일자 구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죠? 뭐 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뭐 요렇게 시작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 구간을 잡기가 애매하고 항복응력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요. 자 이때 쓰는 게 오프셋 방법인데 오프셋 방법은 대부분 0.2% 오프셋 방법이라고 불러줘요. 일단 첫 번째 입실로는 0.002인 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원점에서 그은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거에 이제 교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입실론은 0.00인 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축 입실론이죠. 근데 거기서 0.002인 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 잡아요. 자, 거기를 잡고 원점 접선과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원점 접선은 뭐죠? 요 그래프에 접선이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이 접선인데 얘랑 평행한 직선을 0.00인 점을 시작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얘랑 얘는 지금 평행하게 그린 거예요. 자, 다시 입실로는 0.00인 점 시작해서 원점의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여기 교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항복 응력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0.2% 오프셋 방법이고 0.2%는 0.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를 해준 거죠. 그래서 0.2% 오프셋 방법이라고 부르고 항복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이 강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병렬적으로 이제 내용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지금 뭔지는 좀 알아두자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던 뭐 연성 그래프, 치성 그래프, 오프셋 방법, 뭐 응력의 정의, 변형률의 정의 이런 거는 사실 뒤에 내용들을 계속 배워봐야지 이게 진짜 이런 의미였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프셋 방법이 이런 거구나. 연성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7개의 점이 중요하구나. 치성은 인장 압축이 비슷한데 인장이 좀 작구나 이런 것들을 외워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 고생을 덜 해요. 이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학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좀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